안녕하십니까. 화이통방송의 문용호입니다.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민식이법에 관한 내용을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9살 난 민씨가 충남 아산의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건너던 중에 치여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따서 발의된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 등을 우선 설치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하고 또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의 가중처벌, 특정 범죄 가중처벌 법률안 개정안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새 학기 직후인 오늘 3월 8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법이 시행되면은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또 안전 운전 의무를 이제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고,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상당히 가중처벌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요거하고 같이 통과된 게 뭐 일반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하준이법이라고 같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인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인목등 안전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 역시도 하준이가 이 비탈길 고인목이 없는 그런 시설 미비로 인해서 사망을 하는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배경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사고, 이게 문제가 되는데 얼마나 이게 발생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우선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 2018년에, 그러니까 18년이죠. 2018년에는 435건이 전국에 발생이 돼서 그 중에서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2017년에는 479건에 8명이 이제 사망을 하고, 2016년에는 480건, 8명. 이렇게 계속 이제, 또 2015년도는 541건에 8명. 그렇게 해서 상당 부분 그 이전에 그 3년 전, 2015년, 17년까지는 8명으로서 상당히 많이 이제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2020년까지는 이걸 제로화로 하겠다. 22년까지는 이런 이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이 대통령께서 그렇게 돼 있는 지금 법 개정에 따른 여러 가지 수치를 해라는 지시가 있어서 관계기관끼리 이제 협의를 하고 해서 지난 7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그 지난해 말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그 국민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 이를 이제 계기로 해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안전 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자체, 시민단체가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마련된 게 되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이러한 조치의 핵심적인 정책 기조는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요. 정책 기조를. 그다음에 운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단속 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이제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도로폭이 좁은 이면도로와 같이 설치가 이제
부적합한 곳이 있을 거예요. 이런 데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을 이제 확충하는 걸로 대처를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이제 이동해서 보도를 설치를 하는 등 해서 이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할 예정이 있고요. 또 이제 물리적으로 공간 확보가 이제 어려운 경우 얘는 제한 속도를 30km에서 20km로 낮추고 또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을 부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노란 신호등과 같이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시설물을 새롭게 이제 반영하고 그 과속 방지턱과 같은 기존 안전시설 규격을 보완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 모델을 이제 개선할 방침으로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제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를 하도록 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 과태료를 현행 일반 도로의 2배인 8만 원에서 3배인 12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을 이제 개정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학교나 유치원 등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 주차장 282곳은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하고 또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의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제 노상 주차장 폐지를 함으로써 이제 주민들이 주차난을 상당히 이제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공유 주차장 공급 확대를 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제 정부에서는 2002년까지 그 노인 일자리 사업 확충의 일환으로서 36,000명을 투입을 해서 전국 초등학교, 초등학교의 등하교 교통 안전 활동을 계도하는 그런 업무를 하도록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그 안내 음성과 표출 화면을 운전자들에게 경고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지금 개선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상반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제 하고 난 뒤에 하반기에는 이제 안전시설 개선을 하는 중장기 계획을 이제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업무 관계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국민들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이제 차량을 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에 적극 포함을 하고 매년 그 상반기와 하반기에 모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 합동 점검을 실시해서 통학버스 운영자들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해서 일반 운전자들이 통행버스 특별 보호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또 특히 단속을 좀 강화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옐로우 카페, 이게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호하는 아주 좋은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데, 지난 7일 문 대통령께서도 청와대 본관 세종시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도 옐로우 카페를 이제 언급하시면서 좀 적극 추진하는데 속도를 높여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좀 궁금하실 텐데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옐로우 카펫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생겼어요. 여러분들 보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린이들이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안전한 곳에서 이제 기다리게 하고 또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닥 등에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교통 안전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옐로우 카펫은 강요가 아닌 유연한 개입으로 인해서 안전한 선택을 유도하는 넛지 효과를 이용해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어린이들이 안전한 지역에 머물도록 유도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연락카펫은 이제 이면도로와 같은 사각지대에서 큰 효과를 이제 발휘하는데요. 저희 도로교통공단에서 2017년 자료를 이제 한번 분석을 했는데, 운전 중에 연락카펫이 설치된 구간을 지날 때 약 91%의 운전자가 감속하거나 일시정지 후 이제 주행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연락카펫을 설치한 뒤에 횡단보도 대기 공간의 시인성은 이제 40 내지 50% 증가를 했고, 차량 속도가 5 내지 12%가 감소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연락카펫은 이제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고안해서 2015년 4월 최초로 기론초등학교에서 설치를 했던 겁니다. 현재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 중인데, 연락카펫은 전국 17개 시도에 988개소에서 설치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18년 6월 연락카펫 제작 및 설치 가이드라인을 이제 마련해서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고, 또 이 전국 시도에서는 말씀드린 988개소에 지금 설치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런 그 민식이법에 따른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그 안전 의무를 이제 강화하는 그런 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칫 주의를 하지 않으면은 아까 같은 그런 과중한 그런 그 페널티를 이제 받게 되고요.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지금 이제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3월 18일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만은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운전 습관을 좀 잘 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에 무조건 속도를 낮춰야 된다. 이렇게 가장 큰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의해서 나간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 들어서 이제 이슈가 된 것들이 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화이통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화이통 방송의 문용호였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